우아한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숨막히는 선율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웁니다. 기립박수가 우레와 같이 쏟아지고 무대 위에 젊은 아시아계 남성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동적인 순간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죠. 이현수라는 17살의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현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지만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위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 학교 중 하나인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보내기로 한 거죠.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할 때 현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현수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내 꿈을 이루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라고 하셨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현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영어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사람들의 몸짓과 표정도 한국과는 달랐어요. 택시에서 기사와 간단한 대화조차 어려워 당황했습니다. 버클리 음대 첫 수업날, 현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긴장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기숙사 룸메이트는 미국인 학생이었는데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낡은 백팩을 메고 나섰어요. 캠퍼스는 생각보다 크고 복잡했습니다. 현수는 손에 쥔 지도를 보며 강의실을 찾아 헤맸어요. 지나가는 학생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현수만 유독 어색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현수는 중얼거리며 강의실 문패를 확인했어요. 피아노 퍼포먼스 아트 이론 수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꽤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현수처럼 동양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뒷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싶었지만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불안한 마음에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캐서린 앤더슨 교수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여성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교실을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냉정하고 권위적이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며 그녀가 교단에 섰습니다. 자, 모두들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학기 첫 시간이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죠. 캐서린의 목소리는 명료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일어나 소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존슨이고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요. 엠마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루카스 벤슨입니다. 뉴욕 출신이고 클래식 피아노가 제 전공이에요. 아버지도 음악가였고 저는 3대째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스의 소개는 어딘가 거만해 보였어요. 웅성웅성 영어 소개가 이어졌고 현수의 차례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미리 연습해둔 문장을 반복해서 외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수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드디어 현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주변의 시선을 느꼈어요. 모든 눈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 더욱 긴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수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피아노를 전공합니다. 어색한 발음과 함께 말을 마쳤죠. 캐서린 교수는 현수를 바라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현수군이군요. 잘 들리지 않네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는 현수의 발음을 흉내내듯 헛마이너스 수라고 말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목이 막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다시 앉았습니다. 다음 학생 소개해 주세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현수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어요. 다른 학생들은 335 무리를 지어 이야기하며 지나갔지만 현수 혼자만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한국에서 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작은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부모님은 현수의 지친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현수야,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괜찮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곳이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며 꿈꿔왔던 유학 생활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현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수업에서는 교수들의 빠른 영어를 따라가기가 힘들었고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실기 수업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수는 학교 구내를 돌아다니며 연습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버클리의 연습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지만 예약이 필요했어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예약을 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영어 설명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수는 연습실 앞에서 다른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며 바라봤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실이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곳이었나? 현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얼굴에 여러 개의 피어싱을 한 장신의 백인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야, 너 누구야? 그 학생은 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1학년이야? 현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입학한 1학년이에요. 아, 루카스 벤슨이야. 3학년이고. 루카스는 건성으로 말하며 현수가 들고 있는 연습실 예약 안내서를 봤어요. 그의 친구들도 현수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와, 진짜 아시아인이네. 연습실 찾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현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하려고요. 다른 학생들처럼요. 루카스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의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어떻게 버클리에 왔는지 정말 신기하다. 특별 전형? 아빠가 돈 많아? 아니면 할당제로 들어온 거야?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이 대화를 듣기 시작했어요.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실기와 성적으로 정당하게 들어왔어요. 정당하게? 하, 그럼 한번 들어볼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루카스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연습실 16번. 내가 예약해둔 곳이야. 거기서 연주 한번 해봐. 들어볼게. 진짜 실력이 있다면 말이지.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증명해 보여야 할 것 같았어요. 루카스의 친구 중 하나가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싫다고? 그럼 연습실은 포기하는 게 좋겠네. 여기는 진짜 음악가들을 위한 곳이거든. 루카스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예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현수보다 키가 작았지만 당당한 자세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루카스? 그녀는 현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로즈먼이에요. 현수 씨 맞죠? 캐서린 교수님 수업에서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현수가 안도감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같은 동양인이라는 친근감과 함께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카스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줄리아, 너도 이런 식으로 끼어들 필요 없어. 그냥 실력 확인하는 거잖아. 공정한 경쟁이지. 실력 확인이라뇨? 루카스, 이건 좀 과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학생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 학교 분위기가 아니잖아. 줄리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루카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줄리아, 여기는 버클리야.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고, 연습실은 실력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놀이터가 아니라고.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와 자존심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만약 제가 괜찮게 연주한다면 앞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루카스가 심술궂게 웃었어요. 오케이, 딜이네. 그럼 가보자고. 하지만 실망시키면 각오해야 돼. 앞으로 연습실 구경도 못할 수도 있어. 연습실로 향하는 길에 줄리아가 현수에게 속삭였어요. 현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루카스는 원래 좀 까칠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현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줄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줄리아 씨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같은 동양인이잖아요. 그리고 줄리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현수는 줄리아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학생들이 따라와 있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 윤기나는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어요. 자, 이제 시작해보자. 뭐 치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내가 골라줄까? 루카스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피아노 앞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현수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줄리아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때만큼은 모든 것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할 수는 없었어요. 현수는 결심을 다지며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수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루카스와 다른 학생들이 기대 반 조롱 반의 시선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그때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수야, 피아노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란다. 기교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담아치는 게 가장 중요해.
현수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즉흥 연주를 시작했어요. 쇼팽의 녹턴 9번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신만의 해석을 더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건반과 대화하듯 움직였고 음표 하나하나에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연주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현수는 서울의 집, 연습실에서 혼자 밤늦게 연습하던 모습, 부모님의 격려, 그리고 지금까지의 외로움을 모두 음악에 담았어요. 루카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는데 연주가 진행될수록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완전히 멈췄습니다. 현수의 연주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단순히 테크닉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마치 그의 인생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희망, 그리고 도전에 대한 의지가 선율 속에 녹아 있었어요. 연주가 깊어질수록 현수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평온함과 집중력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마치 피아노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몇 명이 더 들어왔어요. 엠마 존슨과 몇몇 상급생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이끌려 온 것 같았어요. 와, 누가 치는 거야? 한 학생이 속삭였지만 다른 학생이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줄리아는 입을 살짝 벌린 채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었다고? 그녀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수업에서의 어색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현수가 있었어요. 현수는 중간 부분에서 템포를 조금 빠르게 했다가 다시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대비가 마치 인생의 기복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순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가 다음 순간은 격정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현수의 양손이 건반 위에서 복잡하면서도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연습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경옥과 함께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하는 자책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지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습실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현수는 천천히 눈을 뜨고 건반에서 손을 떼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루카스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방금 내가 친 거 맞아?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쳤습니다. 엠마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현수 씨, 정말 놀라워요. 언제부터 이렇게 쳐왔어요? 현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쳤어요. 8살 때 시작했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크게. 줄리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현수 씨, 이 정도 실력이면 재즈 피아노 쇼케이스에 나가봐야 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연주를 숨겨두시면 안 되죠. 쇼케이스요? 현수가 의문스러워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있는 학교 공식 공연이에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 공연이죠.
엠마가 설명했어요. 1년에 2번 있는데 정말 큰 행사예요. 교수님들과 외부 인사들도 많이 와요.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다른 학생도 동의했습니다. 루카스가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현수. 내가 정말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아니, 성급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정말 죄송해. 현수는 놀라면서도 다행스러워했어요. 괜찮습니다, 루카스 씨. 저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루카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습실을 나오면서 줄리아와 엠마는 현수를 둘러쌌어요. 정말 쇼케이스 생각해봐요. 이런 재능을 숨겨둘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현수 씨의 음악을 들어야 해요. 엠마가 동의했습니다. 현수는 망설였지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정말 해볼 만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기숙사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음악을 인정받은 것 같다. 쇼케이스. 해볼까? 아직 무서우긴 하지만 이번엔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 며칠 후 현수는 줄리아와 엠마의 적극적인 권유로 쇼케이스 참가 신청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이 쉽지 않았어요. 대형 무대에서의 연주는 연습실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현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며 신청서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뭐가 괜찮을까요? 엠마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요? 현수 씨, 그때 연주 들었잖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네. 사실 자신이 없어요. 큰 무대에서 연주해 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현수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국에서도 학교 발표회 정도였어요. 줄리아가 함께 왔어요. 현수 씨, 그날 연습실에서의 연주 기억하세요? 그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여긴 학교잖아요. 실수해도 배우는 거예요. 루카스도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일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현수, 망설이지 마. 너한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그걸 숨기는 건 세상에 대한 손실이야. 현수는 깊게 생각해 본 후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쇼케이스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접수를 담당한 직원이 미소 지으며 좋은 선택이에요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현수가 쇼케이스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캐서린 앤더슨 교수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녀는 참가자 명단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날 수업 시간, 캐서린 교수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어요. 오늘은 중간 평가 겸 실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캐서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현수 씨, 나와서 연주해 보세요. 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교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평소 캐서린 교수의 태도가 현수에게 유난히 까다로웠거든요. 현수가 바흐의 인벤션을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캐서린 교수는 중간에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현수가 당황해했어요. 템포도 엉망이고 터치도 어설프고. 현수 씨, 듣자 하니 쇼케이스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연주로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줄리아와 엠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현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무대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캐서린은 무자비했어요. 쇼케이스는 우리 학교의 명예가 걸린 행사예요.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 무대에 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현수는 멍한 상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캐서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줄리아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현수 씨, 괜찮아요? 캐서린 교수님이 너무 심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현수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는 현수 씨의 진짜 실력을 보았잖아요. 엠마도 합류해서 현수를 격려했어요. 캐서린 교수님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수 씨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루카스도 나타났어요. 현수, 캐서린 교수가 너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너는 충분히 잘해. 그 연주 잊었어? 하지만 현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연습을 해도 캐서린 교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연습실에서도 평소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무대에 설 준비가 안 된 걸까? 현수는 연습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피아노 건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연습실에 들어왔습니다. 현수, 여기 있었네. 너 요즘 괜찮아? 며칠 전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네, 괜찮습니다. 현수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캐서린 교수 때문이야? 루카스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 솔직히 저 여자 좀 이상해. 현수는 놀라며 루카스를 바라봤어요.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루카스가 이렇게 말해주다니. 현수, 너 그날 연주 기억하지? 그건 진짜였어. 캐서린 교수가 뭐라고 하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루카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음악한 지 10년이 넘는데 그런 연주는 정말 드물어. 루카스는 현수 옆에 앉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처음에 너한테 그렇게 한 이유도 질투였을지도 몰라. 너한테서 내가 가지지 못한 뭔가를 봤거든. 현수는 갑자기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 그거야. 쇼케이스 준비 계속해. 루카스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도울게. 진짜로. 현수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교수는 반대하지만 진짜 친구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현수는 쇼케이스 준비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와 엠마 그리고 뜻밖의 루카스까지 그의 연습을 도와주었어요. 네 명은 거의 매일 연습실에서 만났습니다. 현수, 여기 부분에서 템포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봐. 루카스가 조언했습니다. 너의 감정을 더 표현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치지 말고. 루카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거만하고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수의 연주를 듣고 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루카스,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현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네 명이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루카스는 잠시 주저하더니 털어놓았어요. 사실, 내가 너무 부끄러워. 처음 만났을 때 내 태도 말이야.
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으로 판단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음악가였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나 봐. 하지만 너를 보고 깨달았어. 진짜 재능이 뭔지. 현수는 루카스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루카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이제 진짜 친구잖아. 엠마가 밝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덕분에 우리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한편 캐서린 교수는 현수의 쇼케이스 준비 소식을 듣고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은근히 현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현수라는 학생 아시죠? 기본기도 부족한데 쇼케이스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캐서린이 음악 이론 교수와 대화하는 모습을 줄리아가 목격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학생 본인이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네요. 음악 이론 교수가 대답했어요. 그런 학생들 때문에 학교 전체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쇼케이스는 우리 버클리의 얼굴인데. 캐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줄리아는 화가 났지만 직접 맞서지는 못했어요. 대신 현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수 씨, 조심하세요. 캐서린 교수님이 현수 씨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있어요. 줄리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요? 왜 그러실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현수 씨가 잘해내면 그런 소문들은 자연히 사라질 거예요. 엠마가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현수를 멀리하라고 암시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현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현수 씨. 한 학생이 복도에서 현수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하고 얼른 지나갔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말을 걸던 학생이었는데 현수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어요.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줄리아, 엠마, 루카스는 여전히 그를 지지했습니다. 현수,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내 편이야. 루카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시간에 연습이나 더 하자.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수의 연주 실력은 날로 늘어갔어요. 특히 감정 표현 부분에서 큰 발전을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점점 완성도 높은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와, 오늘 연주 진짜 좋았어요. 엠마가 감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쇼케이스에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특히 마지막 부분 너무 감동적이었어. 줄리아가 동의했어요. 현수도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비록 캐서린 교수와 일부 학생들이 반대하지만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캐서린 교수가 현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방해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캐서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 관리과죠? 쇼케이스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는데요. 쇼케이스를 하루 앞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수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연습실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줄리아, 엠마, 루카스가 함께 있었고 모두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현수 씨. 내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현수 씨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될 거예요. 엠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자신이 생겨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현수도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고된 연습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거죠. 루카스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현수,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 내일은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 그때 연습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캐서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도 더 차가웠고 손에는 공식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현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네, 교수님. 쇼케이스 준비하고 있다던데 유감스럽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캐서린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랜드 피아노 사용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현수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음악 기자재 사용 규정 위반이에요.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캐서린이 차갑게 설명했어요.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거죠. 줄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쇼케이스 참가자들은 자동으로 그랜드 피아노 사용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캐서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일 오후가 공연인데 지금 조치를 취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죠.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제가 공연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캐서린의 목소리엔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루카스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교수님. 다른 참가자들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왜 현수만 문제가 되는 거죠? 루카스 군, 규정은 규정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캐서린이 차갑게 눈을 흘겼습니다. 현수 씨가 미리 확인하지 않은 거죠. 엠마도 항의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하루 전에 이런 통보를 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의 결정입니다. 캐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주저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업나이트 피아노라도. 쇼케이스는 그랜드 피아노로만 연주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니까요. 캐서린이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캐서린이 나간 후 연습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건 명백히 부당해. 엠마가 분노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학장님께 직접 이야기해봐요. 줄리아가 제안했습니다. 제임스 학장님은 공정한 분이에요. 이 상황을 설명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루카스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가 직접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이건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야.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됐어요. 어차피 안 될 일이었나 봐요. 캐서린 교수님이 처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현수, 그런 소리 하지 마. 루카스가 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우리가 도울게. 이런 식으로 끝낼 순 없어. 줄리아도 동의했어요. 현수 씨,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헛된 일이 될 순 없어요. 함께 싸워봐요. 세 친구는 현수를 설득해서 함께 학장실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학장은 다행히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는 평소 학생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요?
제임스 학장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줄리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임스 학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는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 변경은 없었는데. 학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시설 관리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학장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간의 통화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학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임스 학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쇼케이스에서 연주하세요. 제가 직접 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수와 친구들은 기뻤어요.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보여줄 때였어요. 감사합니다, 학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장실을 나오면서 루카스가 말했어요. 현수, 내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 쇼케이스 당일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날이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순간들이 이 하루를 위한 것이었어요. 공연장인 버클리의 큰 콘서트홀은 이미 많은 학생들과 교수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검은색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조명을 받으며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홀의 분위기는 장엄하면서도 긴장감이 돌았어요. 백스테이지에서 현수는 긴장을 달래려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악보를 들여다보고 누구는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줄리아, 엠마, 루카스가 와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현수 씨, 오늘이 진짜 운명의 날이에요. 자신감 가지세요. 엠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수의 진짜 실력을 알고 있어.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연습실에서처럼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루카스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줄리아는 현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현수 씨, 우리 모두 현수 씨를 믿어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해내세요. 현수 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현수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드디어 현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름을 호명했어요. 다음 연주자는 한국에서 온 1학년 이현수입니다. 그는 오늘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합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쉬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따뜻하게 그를 비추었어요. 관객석의 수백 쌍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교수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관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잠시 건반을 바라본 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수업에서의 당황스러움, 루카스와의 갈등, 캐서린 교수의 차별,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 이제야 내가 누군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현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이 아니었어요. 현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 어린 선율이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는 기교가 어려운 곡이지만 현수는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어요.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다른 연주였거든요.
현수는 클래식의 전통적인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갈수록 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무관심했던 관객들이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고, 어떤 이는 감동에 어쩔 줄 몰랐어요. 현수의 연주는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 외로움과 투쟁,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각 음표마다 영혼이 스며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의 서정적인 멜로디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캐서린 교수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표정했다가 놀라움으로, 그리고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현수의 놀라운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학생이 이렇게 뛰어난 연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양손이 건반 위에서 마법을 부리듯 움직였고 그 소리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웠어요. 발라드의 격정적인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현수는 완벽한 테크닉과 깊은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온 박수 소리.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둘, 셋. 결국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현수는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몇몇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연주자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관객석에서 줄리아, 엠마, 루카스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루카스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게 내 친구야. 그가 소리쳤어요. 현수는 깊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이 났어요.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기립박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제임스 학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자긍심이 스며 있었어요. 학장 자신도 현수의 연주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현수 군, 정말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학장이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음악의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관객석에서 줄리아, 엠마, 루카스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믿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루카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임스 학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연주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현수도 긴장하며 학장을 바라봤습니다. 학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현수 군이 오늘 무대에 서기까지 불필요하고 부당한 방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버클리의 교육 정신과 가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캐서린 교수가 불안해하며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다른 교수들과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교육자라면 학생의 재능을 북돋워 주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편견으로 그 재능을 묻으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버클리는 모든 학생의 꿈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학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모든 시선이 캐서린 교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주변 교수들도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현수 군과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장이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캐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어요. 온 홀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현수 씨,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억지스럽고 어색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천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캐서린 교수는 결국 버클리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녀 스스로 사의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에 실망했고 더 이상 학교에 머물기 어려웠던 것 같았어요. 한편 루카스는 현수에게 정식으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둘은 학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현수, 정말 미안해. 처음에 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편견을 가졌던 게 너무 부끄러워. 루카스, 이미 다 과거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진짜 친구죠. 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너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 루카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보면서 진짜 음악이 뭔지 깨달았어. 그로부터 현수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무시받거나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그와 친해지고 싶어 했고, 교수들도 그를 특별히 인정했어요. 쇼케이스 영상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 현수는 줄리아, 엠마, 루카스와 함께 학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 같은 친구들이 되었어요. 현수야, 너 정말 대단해.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엠마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현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줄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뭘. 우리가 가족이잖아. 현수 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루카스도 동의했어요. 맞아. 현수 덕분에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됐어. 특히 나는 정말 많이 변했고.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고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제임스 학장도 종종 현수를 불러 격려해 주었습니다. 현수 군, 당신은 우리 버클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몸소 보여준 훌륭한 학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열정을 잃지 마세요. 현수는 이제 다른 신입생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특히 유학 온 아시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버클리 음대에서의 새로운 시작, 현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음악만큼이나 아름다운 우정과 성장, 그리고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편견을 뛰어넘고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현수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된 그의 꿈이 이제 세계 무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평생 함께할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